기록 통계 및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데이터의 기술, 데이터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술이라는 것은 계량화와 시각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각화, 즉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량화죠. 수량화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시점인데, 데이터의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자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분석의 시점, 즉 데이터 분석의 시점, 시각인데,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체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전체의 변동, 즉 변동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요. 이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히스토그램 혹은 상자 수렴도를 가지고, 그리고 수량화를 통해서 나타낼 때는 기초 통계량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룹 간 비교, 층별로 코드화를 통해서 그룹 간의 특성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룹 간 비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준화, 나누는 거죠. 나눠서 어떻게 계층별로 히스토그램 혹은 상자 수렴도를 그려서 그 그룹 간 비교하면 그룹별로 히스토그램 혹은 상자 수렴도를 그려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변수 간의 관계입니다. 이거 앞에서 잠깐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변수 간의 관계,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시각입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는 산포들을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은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분석? 다별량 분석입니다. 다별량, 변수 간의 관계를 볼 때는. 그리고 네 번째가 시점 변화예요. 시점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뭐야? 무슨 분석법? 시계열 분석법이죠. 그 변화를 보려면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이와 같이 분석의 시점은 네 가지인데, 이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자료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료 분석은 뭐라고?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죠.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수치나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죠. 즉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뭐야? 계량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의한 기술을 시각화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통계량이라든가 등등 통계량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로 시각화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은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요 계량화, 시각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분석 시각.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는 그 시각, 첫 번째, 전체 변동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의 흩어진 정도를 보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 변동은 뭘로? 분포입니다. 분포. 흩어진 정도라는 것은 분포를 나타내요. 그래서 첫 번째, 분포. 첫 번째, 전체 흩어진 정도. 그래서 분포입니다. 분포. 분포라는 것은 그 흩어진 형상을 말합니다. 자료의 흩어진 형상. 자, 모양을 우리가 수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흩어진 형상,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 분포를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분포가 이렇게 흩어진 정도를 그 모양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흩어진 형상, 자료 흩어진 형상이 바로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을 수량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체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범위,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범위예요. 이게 자료가 집중하고 있는 범위,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의 크기, 흩어진 정도의 크기, 그 다음에 자료 값이나, 자료 값이죠, 값. 혹은 자료의 범위를 지정한 경우는 요 자료 값 혹은 그 범위가 어떻게? 그 범위가 전체에서 몇 %의 그 안에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량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범위를 지정한 경우, 혹은 하나의 요 자료값을 지정했을 때 이 자료값이 전체 중에서 이 자료값에 속해 있는 이 자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자, 그러면 자료 분석의 목적인데 이 자료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분포를 파악하는 거예요. 분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료 분석의 목적은 분포를 알고자 하는 게 바로 분석 목적이에요. 그 분포를 알아야만 우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즉 각종 분석 방법이란 것은 그 분포가 가지는 특정한 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로 분석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분석 방법, 결국은 그 분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특성을 도출해 내는 것, 그게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종 분석 방법이 어떠한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가, 즉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분석 방법들이 그 분포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석 방법이라는 얘기죠. 분포. 즉 분석은 결국은 분포의 특징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분석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은 결국은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그 분포의 특징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악하는 것이,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왜 분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분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포라는 것은 뭐예요? 자료 값이나 범위를 지정한 경우는 요 값이죠, 값. 범위를 지정했어. 값이 있어. 질적 자료죠. 그 다음에 양적 자료, 범위죠. 범위를 지정해요. 그러면 그 값, 어떤 특정 값에 어느 정도 전체 중에서 몇 개의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범위를 지정했으면 그 범위에 몇 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전체 중에서 몇 %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자료 중에서 그 범위 혹은 그 값에 속하는 자료가 몇 %이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분포입니다. 분포. 그래서 값은 질적인 자료인 거고요. 요 값, 그 다음에 범위는 양적인 자료인 경우입니다. 자, 분포를 알기 위한 그래프, 우리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그 분포를 알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일단 히스토그램 그래프와 상자 수염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 질적 50, 그러니까 그냥 50점에서 그냥 이거 10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50점에 속하는 경우 60점, 65점, 혹은 이거를 그냥 50점, 여기로 보시면은 끊어서 50점까지 하면 범위가 되겠죠. 그냥 50점으로 하면은 그냥 그 하나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0점에서 55점까지, 55점에서 60점까지, 60에서 65, 그 다음에 65에서 70, 이렇게. 그럼 이게 범위가 되겠죠, 범위. 그러면은 이건 양적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범위를 지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범위를 지정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70점에서 85점까지 이렇게 범위를 만약에 지정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중에서 여기에 속한 자료들이 전체 중에서 몇 %냐라는 것이 바로 분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분포가 이게 전체적인 분포인데, 하지만 그 분포 중에서 범위를 지정한 경우는 그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수렴도는 요거예요. 자, 보세요. 상자가 있죠. 중간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 보시다시피 박스죠. 박스. 상자예요. 그리고 수염이 나 있어요. 수염. 이와 같이. 수염이. 그래서 상자수염도라고 그래요. 상자수염도. 요 상자수염도로 이렇게 분포를, 흩어진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료가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거 뒤에서 다시 상자수염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수량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래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양적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질적 자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질적 자료인 경우. 보세요. 질적 자료인 경우인데, 질적 자료입니다. 질적. 왜 질적이에요? 양적 자료가 아니라 성적입니다. 그냥 A, B, C, D로 표시한 성적. 이와 같이 A, B, C, D로 표시한 성적이에요. 성적. 성적. 그 성적, 그 값에 어떻게? 도수는 자료 값은 성적이고 여기서 그리고 관측 값의 수. A에 몇 명? 40명이 있는데 이 반에 그 중에서 10명이죠. B가 16명. C가 40명이에요. D가 4명이고. 보시면 도수가. 그리고 상대 도수는 구성 비율입니다. 전체 중에서 그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전체가 40입니다. 전체 도수가. 그 중에서 요 A에 속하는 도수는 10개죠. 그러니까 40분의 10 하면은 25%. 25%가 돼요. 25%. 그 다음에 16은 B는 16명이죠. 개체가 관측 B에 속해 있는 자료 수 16개. 전체 중에서 B에 속해 있는 퍼센트가 몇 %냐라고 했어요. 분포라는 것은. 자, 40 중에서 열렸으니까 40%네. 40%. 40%.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25. 그 다음에 10%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상대 도수로 이렇게 나타난 게 뭐예요? 도수 분포표예요. 여기다 더해서 누적 도수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누적이란 것은 그 순서대로 순위대로 어떻게 어디까지죠? 그럼 A까지면은 그냥 A니까 25가 되겠고, 그럼 B까지니까요. B까지니까 뭐예요? 앞에 25%, 그 다음에 B 자신에 속하는 거죠. 여기 B에 속하는 게 40이니까 더하면은 65%. 요거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까지가 오면 A부터 C까지는 누적이니까 당연히 이거 65에다가 C에 속하는 거 25 더하면 90%가 되겠죠. 즉 이와 같이 수량적으로 보시면은 자료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 여기죠. 여기. 자료가 집중돼 있는 것은 이곳이에요. 이곳. 딱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딱 보면은 B가 가장 많네. 40%. 이 반의 경우 B를 받은 학생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많다는 거. 그리고 B까지가 65%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이게 바로 질적 자료인 경우에 도수 분포 표. 그 다음에 이어서 양적 자료인 경우입니다. 양적 자료인 경우 도수 분포 표. 양적 자료인 경우는 것은 값이 아니라 구간으로 표시를 해요. 그 계급을. 첫 번째 계급,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 경우는 10에서 20까지, 20에서 30까지, 30에서 40, 40, 50 이렇게 계급을 순서로 계급으로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간의 길이는 10이죠. 그리고 이 10에서 20까지 속하는 도수는 몇 개예요? 개체는 10개. 10개입니다. 10개. 10개고요. 그리고 20에서 30까지가 16개. 30에서 40까지가 10개고 그 다음에 40에서 50에 속하는 게 4개입니다. 이 도수가. 누적 도수는 뭐 말 그대로 도수 더한 겁니다. 여기는 10에서 20까지 이 계급 첫 번째 계급에 10이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0에다가 20에서 30에 속하는 그 계급이 16이니까 더하면 16 해서 이렇게 쫙 더하면 전체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요건 안 그리고 그냥 요거 사실 누적 상대도수를 이렇게 상대도수 할 때 그냥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적 도수는 도수를 쌓아서 더한 값이죠. 그리고 누적 상대도수는 상대도수를 쌓아서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 상대도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뭐라고? 전체 도수에서 그 계급의 양정인 거니까 그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비중이죠. 구성비죠. 구성비. 이와 같이. 자, 40. 이거 더하면은 전체 40이잖아요. 40이에요. 여기 40 나와 있지만 누적으로. 40 전체 도수가 40인데 이 중에 요 10에서 20이 속하는 게 10이에요. 10이니까 40분의 10 하면 25%. 그 다음에 16이니까 당연히 40분의 16 하면은 40%. 40분의 10, 25. 40분의 4 해서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도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누적은 상대도수, 상대도수를 쌓아서 더한 값이니까 10에서 첫 번째 계급까지는 25, 두 번째 계급은 어떻게? 여기까지는 어떻게? 앞에 25% 더하기 10에서 20, 40% 더하면 65가 되겠죠. 65.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경우는 어디에 자료가 집중돼 있어? 여기죠. 여기. 자, 10에서 40. 이 부분에, 이 구간에 자료들이 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네, 이 부분. 10에서 30 사이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중. 이와 같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이 퍼센트를 보시면은 40%니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도수로 보면은 30까지가 6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0까지가 9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적 도수로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양적 자료인 경우에 도수 분포표를 나타냅니다. 도수로, 그 다음에 상대 도수로 이렇게 표로 나타낸 표가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자, 그러면, 이 작성 방법, 도수 분포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건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엑셀을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 볼 거고요. 일단 여기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작성 방법 첫 번째가 최소값과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이게 최소예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요.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소값과 최소값에서 최대값을 커버하는 뭐예요? 등구간 구간을 작성해요. 등구간. 등간격 구간을 작성해요. 등간격. 간격이 같은 구간이에요. 구간을 작성합니다. 간격이 같은 구간. 앞에서 우리가 구간 봤었죠. 10에서 20, 30, 40 이렇게 간격이 같은 구간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구간에 속하는 값의 수. 그 각 구간이죠. 그 구간에 속하는 계급의 수. 각 구간에 속하는 계급의 수를 계산합니다. 계급의 수. 구간을 작성하고 그 계급이 몇 개인지 계급의 수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 도수를 계산해요. 상대 도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도수 중에서 그 계급에 속하는 그 도수의 그 비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상대 도수, 이게 상대 도수입니다. 상대 도수. 전체 도수에서 차지하는 그 계급의 도수죠.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급의 간격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계급은 중복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계급의 한계값은
계급의 한계값이에요. 계급의 한계, 계급과 계급 사이의 그 한계값, 값은 관측지의 정확도보다 반단위 낮추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도수 분포표 작성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엑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볼 거니까, 뭐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계산입니다. 수를 몇 개로 할 건지, 계급.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급의 수가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이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로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앞에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계급 구간 정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수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도 보통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제스 공식이 있습니다. 스터제스 공식은 스터제스 공식 그래서 일단 그 대문자 n 캐피탈 n이죠. 표본 관측지의 수입니다. 이거는 n은. 그다음에 스몰 n 이거는 계급의 수예요. 관측치고 대문자 n은. 그다음에 소문자 n은 계급의 수. 요 공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풀면 이렇게 되는데 요대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엑셀로 1 플러스 3.32 로그 대문자 n 이렇게 요거를 엑셀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체 수가 총 관측 수가 32인 경우 대입해서 푸니까 계급의 수가 6개로 나오더라고요. 6개가 적당한가 봐요. 계급의 수. 그 다음에 64, 2028, 8000, 38000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8192인 경우 14개가 계급의 수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16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봐두시면 이어서 파레토도입니다. 파레토도. 자, 그래프로 우리가 자료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도수 분포표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 앞에서 작성한 그러한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파레토 도로 해외 여행 지역,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주로 여행을 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지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은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미국, 유럽, 호주, 아프리카인데 보시면은 세로축은 단위가 1000만 명이고요. 해서 5천만 그 다음에 1억이네요. 1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해서 보시면 어디로 가장 많이 여행을 해요? 보시면 표에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아시아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시아.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호주, 아프리카 이런 순이에요. 해서 이 자료에서는 어디에? 여기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죠. 자료가. 그리고 요 곡선 그래프는 곡선, 실선이죠, 실선. 요 선은 상대 누적 곡선을 나타내죠. 상대 누적 곡선. 요 우측, 세로축, 요건 뭐예요? 상대 누적 도수를 나타내요. 전체 중에서 요게 아시아가 몇 퍼센트? 이렇게 아시아가 40% 정도, 한 몇 퍼센트, 42% 정도 되겠네요. 아시아가 40% 정도 되겠어요. 41, 2%. 그러니까 아시아가 한 1,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요 방문한 요 퍼센트를 더하면은 누적이니까
한 79% 정도 되겠네요. 78이나 79 정도 되겠네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유럽. 유럽이 요게 방문하는 인원이죠. 유럽에 요 인원 요게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그 퍼센트를 더하면은 어떻게? 유럽이 되겠죠. 유럽이. 이렇게. 유럽이. 그래서 상대 누적 도수입니다. 이거는 누적이에요.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보시면은. 그래서 아시아 몇 퍼센트? 한 42% 정도. 그 다음에 미국까지 더하면은 미국에 방문하는 퍼센트를 더하면은 그 미국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더하면은 79%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그래서 미국까지 얼마나? 주로 아시아 미국을 방문하는데 전체 중에서 어떻게 그 인원이 방문하는 인원의 비중이 한 78, 9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 파레토 도를 통해서. 이게 실적 자료고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어서 양적 자료인 겁니다. 이 경우는 도수 분포표 양적인 자료를 우리가 구간으로 계급으로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앞에서 하는 거 예를 들었고요. 이 경우는 성적입니다. 성적. 보세요. 성적인데 도수 분포표를 요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보세요. 0점에서 50점까지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50에서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65 미만, 65 이상 70 미만을 나타내요. 이게 쫙 해서. 쫙 보시면은 자료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딱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70에서 85점 사이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흩어진 정도. 어쨌든 자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의 경우는 성적이 대략 뭐 70점에서 85점 사이에 속하는 학생이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경우요. 구간으로 해서 계급으로 해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그리고 도수 분포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